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함께하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강 상식 중에 하나가 이 비타민 D를 챙겨 먹으면 뼈가 튼튼해진다 이런 말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런데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비타민 D를 챙겨 먹는다고 해서 골절 위험이 낮아지는 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왜 흔히들 좋다고 하는 것들 중에서 이렇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사실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때도 있잖아요. 만약에 주위에서 좋다고 추천해서 가입했던 보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희 방송과 함께 점검까지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하시고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보험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김성군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김성군 전문가님께서는요, 같은 돈, 다른 미래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는데요. 같은 돈으로 더 나은 미래를 그릴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취하지 않을 이유는 또 없겠죠. 같은 돈을 보험에 투자해서 어떻게 더 나은 미래를 그려볼지 지금 바로 강의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 밖에 너무 덥습니다. 오늘 진짜 덥습니다. 자, 이 더운 거, 온도가 너무 오르죠? 온도뿐만이 아닙니다. 물가도 오르고요. 기름값도 오르고 주부님들 장에 나가시면 장바구니 물가도 다 오릅니다. 세상에 전부 다 오르는 거 투성이죠. 참 걱정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지금 현실에 대한 어떠한 이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의 미래가 더 걱정입니다. 그래요. 지금은 그래도 경제적인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지만 여러분들 미래에 만약에 경제력이 없을 때 그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제가 오늘 같은 돈 다른 미래라는 어떤 주제로 이렇게 여기 써 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돈을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과거에 미래에 여러분들의 그 노후에 어떠한 그 삶은 많이 달라지는 것을 아마 경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을 해야 될까요? 한번 우리의 그 통계를 하나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게 한국인의 평균 수명을 보면은요, 이게 지금 2000년도에 평균 수명이 76세 정도가 됐던 수명이요. 지금 20년 현재요. 83.5세입니다. 물론 남자나 여자의 평균 수명은 약간 다르지만 상당히 많이 그 평균 수명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뭐 학자들은 앞으로 2년에 1년씩 평균 수명은 늘어난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우리가 돈 벌지 않고 그 돈을 쓰는 시기가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미래를 정확히 지금부터라도 준비해 놓지 않으면 아주 큰 곤란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돈을 도대체 어느 정도나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것은 공적인 기관에서 나온 어떠한 그 생활비를 어느 정도로 쓸지를 예상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금액을 좀 예측할 수가 있겠죠.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은 여기 보면은 연금관리공단에서 발표한 건데요. 일단 개인은요. 최저 생활비가 한 달에 108만 원. 최저로 생각하면 108만 원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로 그냥 적정하게 그 최저 생활비보다는 하면서 그래도 좀 살아가려면 한 153만 원이 평균적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부일 경우에는요. 여기 지금 나오는 통계 보면 부부일 경우는 170만 원 최저 생활비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적정생활은 248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조금 젊으신 50대나 60대면은 금액이 좀 많아질 것이고요. 이 80대 이상으로 가면 금액이 떨어진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부부가 생활한다면은 그래도 200만 원 넘는 돈을 우리는 한 달에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 많은 돈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 세 가지 어떤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요. 우리가 국민 모두는 대부분이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고 계시죠. 이 국민연금은요.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으신 분, 또 소득이 없으신 분이라도 임의가입자로 가입을 해서 일단 납부를 하게 되면 일정한 기간 이후부터는 나라에서 계속 연금을 계속 받는 어떤 그런 형태인데요. 이 국민연금은요. 기본적으로 사회보장 성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낸 돈만큼 또 많이 내면 많이 받고 덜 내면 덜 받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조금 덜 낸 사람은 좀 많이 받고 많이 낸 사람은 좀 덜 받는 그런 구조고요. 기본적으로 지금도 그냥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 국민연금에 기금이 고갈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서 지금 정부에서도 연금 개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기본적으로 이 국민연금은요, 모든 국민이 가입을 할 수 있는 기초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됐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여기 직장 생활을 하신 거나 이러신 분은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는 이게 바로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그럼 퇴직연금은 근로소득자만 있기 때문에 뭐 사업소득자라든가 또 프리랜서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 퇴직연금에는 좀 관련이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그 부족한 거를 이 개인연금으로 전부 다 충당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개인연금을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같은 돈을 다른 미래로 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 자, 그거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이 예전에 아주 한 인기리 방송이 됐던 어떠한 드라마의 그 어떤 한 장면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그것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라는 걸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면 한번 기억을 하면요. 뭐 19땡땡이라는 그 어떠한 모 TV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강북의 어떤 마을에 그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여러 그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술 한 잔 먹으면서 이런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 동네에 있는 어떤 분이 주택복권에 당첨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88년도입니다. 88년도인데 주택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5천만 원은 1등으로 당첨이 됐습니다. 그때는 주택복권 1등이 5천만 원이었어요. 자, 어떤 대화가 일어났냐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은행에 정기예금 금리가 15%니까 그냥 그거 5천만 원 그냥 은행에 탄탄하고 걱정 없는 은행에다 투자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5%의 금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상할 수가 없는 금리죠. 그때는 그랬습니다. 자, 15%. 이거 그렇지. 지금도 여러분들 아마 그렇지. 그 15%라면 은행에 투자하는 게 낫지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었던 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강북에 사시니까 그때 88년도, 80년도에 그 일산이나 분당에 막 그 토지가 개발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사람은 무슨 얘기야? 부동산, 일산에다 땅을 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그럴듯한 얘기죠. 그러면 일산에다 땅을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는 어차피 부동산은 올라가니까 그러면 그냥 쭉 쟁여놓으면 나중에 큰 돈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또 한 분이 옆에 있다가 또 한 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그래도 뭐니 해도 강남에다 아파트를 사는 게 나아. 앞으로 강남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강남 아파트에다 투자를 하면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마지막에 있는 네 번째 있는 사람은요. 뭐라고 하냐면 주식에다 투자해. 그냥 삼성전자 주식 그냥 사가지고 좀 묻어놓으면 그게 나중에 돈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의 형태의 어떠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그 드라마는 끝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이 네 가지 정도에는 어디에다 투자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30년이 흘러 2017년 기준으로 이 네 사람의 투자했을 때 어떻게 변했는지를 같은 돈이었지만 다른 미래가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요. 은행에다 투자했던 1번 분은요.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연금리 15%를 적용을 했다라고 하면 2017년 현재 금액으로 2억 5천만 원이 생깁니다. 자, 5배가 올랐죠. 물론 여기는 세금은 제외한 겁니다. 세금은 이제 무시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억 5천입니다. 그래. 30년 동안 5배? 좀 적은 것 같지만 그래도 5천만 원이 2억 5천만 원이 되니까 괜찮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일산에 투자하신 분은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5천만 원이면요. 그때 당시에 대지 247평방미터 2층짜리 단독주택을 살 수가 있었어요. 5천만 원에. 그러면 2017년 현재 그때 이 시가는 12억 원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은행에 투자한 것보다는 부동산에 투자한 게 훨씬 좋았죠. 자, 이분이 훨씬 이제 승리한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강남 아파트를 투자하신 분. 우리가 흔히 강남 아파트는 음마 아파트를 많이 비교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거죠. 5천만 원은 1988년도 30평 강남 아파트 음마 아파트 30평이요. 얼마에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살 수가 있었는데 이게 아마 6,500만 원 정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이니까 충분히 살 수가 있었죠. 은행에서 대출을 끼면. 그럼 이게 2017년 시가가 18억 원입니다. 자, 일산보다는 역시 강남이 훨씬 좋았다는 거를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주식을 산 사람은 어떡할까요? 요새 주식 많이 내려가서 걱정하는 많이 하시는데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5천만 원은요. 그때 1988년도 삼성전자 주식이 한 주당 3만 3천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1,515주를 살 수 있겠죠. 2017년도 기준으로요. 액면 분할하기 전입니다. 무려 주가가 277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얼마가 됐느냐? 42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좀 헷갈리실 거예요. 279만 이상하다. 지금 삼성전자 주식이 뭐 5만 원, 6만 원, 뭐 7만 전자 같다. 요새는 이제 6만 전자라고 하는데 이거 무슨 말이야? 1988년도에는요. 한 주당 발행가가 5천 원이었고요. 지금은 액면 분할해서 한 주당 100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은 5만 5천 원이에요. 자, 5만 5천 원이었을 경우에 42억이니까 오늘 종가 기준으로 6만 1,500원이거든요. 6만 1,500원이면 42억 원이 아니라 45억 원 이상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 네 가지 상태에서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제가 다 실질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이라면 뭐 어떤 것을 투자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주식입니다. 장기 투자는 주식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요새 주식을 투자를 하시면서 많이들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는 변액연금입니다. 변액연금은 장기 투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시기별로 우리나라의 그 코스피 지수의 형태를 보면서 걱정을 안 하신다는 걸 실질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980년도에 100포인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주식이. 그러다가 쭉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우리나라에 가장 큰 문제가 생겼던 게 1998년도에 IMF입니다. 1997년 12월 달에 IMF 와서 98년도서부터 우리나라는 IMF 때문에 구제금융을 받고 엄청난 힘든 그런 질곡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자, 그랬는데요. 280포인트까지 빠졌던 것이요. 불과 2년도 안 돼서 원상태로 복귀를 합니다. 자, 주식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복귀를 합니다. 자, 이랬던 것이 그 다음에 또 뭐냐. 바로 여기 9.11 테러 사건이 발생을 함으로써 또 세계의 경기가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주식이 또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때도 1년 반 만에 다시 원위치가 됐고요. 또 한 번
1908년도에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에서 그 큰 미국의 문제 때문에 금융위기 때문에 전 세계가 또 한번 소용돌이를 칩니다. 그때 938포인트까지 또 빠졌어요. 그러는데 얘가 다시 원위치 하는데 2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코로나가 와서 난리가 났었죠. 그럼 여기 보시면 팬데믹 2000년 3월 달에 팬데믹이 걸려서 엄청나게 빠졌던 주식은 결국 1년도 안 돼서 1년이 조금 넘어서 3,0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시간을 가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장기를 투자를 할 때는 어떤 목적에 있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투자하는 게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방법은요. 일단은 단기라고 하는 거는 2년 내외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예금이나 적금에서 은행에다 투자를 하시고요. 한 3년 전후는 적립식 펀드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연금이라든가 이렇게 보는 장기적으로 10년 이상이 가는 거는 누가 뭐래도 변액보험 이상 가는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상품 중에서 변액보험이 최고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변액보험은 어떤 내용으로 그 좋은 점이 있는지를 또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이 변액보험은 기본적으로 변액 종신보험도 있고 변액 연금보험도 있는데 오늘은 미래를 위한 변액 연금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변액보험은 일단 저축의 기능이 무조건 있는 거죠. 저축의 기능이 있고 두 번째는요. 이 보험의 성격, 보장도 들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니지만 요새 나오는 그 연금보험 중에서는요. 나는 연금도 중요하지만 나는 좀 사망이라든가 이런 보장성도 필요하다고 해서 탑재되어 있는 그런 그 보험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보험의 기능도 있고 오늘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바로 이 수익 창출 부분, 펀드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년 이상 유지했을 때는 이 비과세, 여기에 수익이 많이 나면 여러분들 제일 걱정이 뭡니까? 세금입니다. 부동산 많이 올라가도 세금으로 다 뺏어가요. 하지만 여기에 이 변액보험은 10년 이상 유지를 했을 때 여기에 아무리 많은 이자가 붙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세금을 단 1원 한 푼 받지 않는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고요. 또 자유 입출금 기능이 있습니다. 왜? 내가 가다가 만약에 여러분들 집이라든가 또 펀드라든가 이런 거는 돈이 많이 필요하면 팔아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 변액보험은 내가 필요한 것만큼만 여러분 돈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인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변액연금보험 가입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바로 같은 돈 다른 미래가 바로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미래를 위해서는요 반드시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십시오. 목돈보다는 꾸준하게 적은 돈이라도 길게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면 이렇게 주식시장이 어려울 때 지금 같은 경우는 외려 장기 투자하시는 분은 기회입니다. 왜? 적은 금액으로 아주 싼 주식을 많이 모을 수가 있거든요. 5년, 10년 후에 주가가 올라가면 나의 수익은 극대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적립식을 이용하면 좋고요. 두 번째는 연금을 원하신다면 바로 무조건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길게 보셔야 돼요. 단시간 내에 지금 주식이 떨어졌다고 이건 안 돼 이러면 안 됩니다. 길게 보시면 제가 아까 그래프 보여드렸지만 그 그래프에 의해서도 무조건 시간이 가면 승리는 여러분의 것으로 갖고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요. 바로 비과세 한도를 적극 활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험에서는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50만 원, 1년에 1억까지는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비과세를 잘 활용하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수익은 아주 극대화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목적에 맞는 상품을 선택을 해야 된다. 이거는 뭐라냐면 여러분들이 연금을 선택하면 연금이고요. 만약에 내가 사망을 생각하고 이런 보장성을 하면은 종신보험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내가 어떤 목적으로 가입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상품은 달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것이 극대화돼서 여러분들한테 효용성이 더 많다는 얘기죠. 자, 이런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한다라고 하면 서두에서 말씀드린 같은 돈, 다른 미래는 반드시 보장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대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되려 이 은퇴 시기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대요. 그렇다 보니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노후 준비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강의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강의 내용 또 핵심만 모아서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안수연 전문가님 나와 계시고요. 김성군 전문가님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주제는 보험과 확률입니다. 보험도 결국 확률이 더 높은 곳에 베팅을 해야 의미가 있겠죠. 보험도 결국은 이 확률 싸움일지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내가 더 많은 보장을 받을 것 같은 곳에 비중을 더 크게 대비를 해야 저에게 더 좋다 뭐 이런 의미일 것 같은데요. 우선 주제를 선택해 주신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우리가 그 보험이 확률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만약을 대비해서 이제 보험을 드는데 매주 우리가 로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로또가 확률 게임인데 안 되는 줄 알면서 매주 로또방 가는데 보험처럼 확실한 확률이 있는 거는 정말 드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앵커님 같은 경우 아플 것 같으세요? 안 아플 것 같으세요? 아플 것 같던데요. 아플 것 같으세요? 네. 그러면 아프면서 살 것 같으세요? 안 아프면서 살 것 같으세요? 안 아프면서 살고 싶은데 나이를 먹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아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쵸? 드네요. 하지만 우리가 안 아프면서 살 수기를 희망하지만 네. 예, 우리가 안 아프면서 살기를 희망하지만 우리가 아프면서 살 수도 있죠. 하지만 안 아프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연금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죠. 우리가 늙는 거에 대한 준비는 연금입니다. 우리가 늙는 거에 대한 거는 100%의 확률이죠. 하지만 아플 거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지만 그거는 만약에 대한 준비입니다. 그거는 100%가 아니에요.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늙는 거에 대한 거는 100%에 대한 확률은 준비를 안 하지만 아플 거에 대한 준비도 물론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늙는 거에 대한 준비 100%, 아플 거에 대한 준비 100% 어느 걸 먼저 하시는 게 먼저일까요? 늙는 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그렇죠. 만약 아플 거에 대한 준비를 안 한다면 내가
돈을 모아서 아플 거에 대한 거에 다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거 하나 준비 안 한다면 구멍이 생기겠죠. 그래서 오늘의 준비 내용을 주제를 선택한 거는 최소한의 준비로 일단은 아플 거에 대한 준비를 하고 100% 다가올 미래에 대한 준비를 크게 보장을 하자 하는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맞아요. 아플지 안 아플지는 모르겠지만 늙는 건 모두가 똑같은 일인데 그거에 대한 대비는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사례부터 짚어주시죠. 네, 오늘의 사례는요, 40대 남성입니다. 예전에 가입한 보험을 유지 중이신데요. 요즘 환경을 보시면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나라에서 건강검진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입하신 보험이 이제 자막에 나갈 거예요.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아마 부모님이 가입을 시켜주셨는 것 같아요. 오래전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이 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의료비를 먼저 선지급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원을 받으시고 만약 사망하시면 나머지 그 보장을 또 받으시는 건데 우리가 이런 중대한 그 상황이 될 때 그 목돈을 받으시는데 중대한 상황이 될 때까지 우리가 병원을 안 가시는 분이 요즘은 없습니다.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가시고 또 치료를 받으시기 때문에 이런 진단금이나 이런 치료비를 받기가 좀 어려우세요. 이런 보험은 우리가 보험이 우리나라에 막 들어왔을 때 많이 이제 시작된 보험이기 때문에 요즘 의료 환경에는 좀 맞지 않는 보장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요즘 의료 환경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바로 진단이 되고 치료가 이제 계속 많이 바뀌기 때문에 보험도 요즘 트렌드에 맞게 이렇게 의료 환경에 맞게 이렇게 바꿔주시는 게 맞습니다. 보험이라는 거는요, 기본적인 거, 뇌, 심장, 그리고 또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런 기본적인 보장은 갖고 계시고 의료 환경에 맞게 약간씩은 계속 손을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한 10년이나 뭐 20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바꿔주시잖아요. 뭐 엔진 오일이나 이런 거는 수시로 바꿔주듯이 보험 같은 경우도 수시로 이렇게 좀 약간씩은 손을 보시면서 기본적인 거는 계속 유지를 하시되 약간 보수적인 이런 특약 같은 거는 삭제하시고 추가하시고 이러면서 손을 보시는 게 좋으신데 특약 보시면은 대부분의 진단금 같은 경우는 CI 특약이 많이 있으시고요.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 같이 약간 중대한 특약이 약간 위중한 상태에서만 받으실 수 있는 특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보시면 4천만 원, 2천만 원이지만 내용이 보시면은 사실 보험료에 대비해서 실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장이 별로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20만 원이라는 보장을 한 달에 받으시는 보장 대비해서 20만 원이라는 이 돈이 40대 남성의 분이 이 돈을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요. 앵커님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보험료 얼마 정도 납입을 하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얼마를 납입한다라고 이야기는 하기 어려운데요. 네네. 월급의 한 10% 내외로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네. 월 23만 2천 원이라면 사실 좀 적은 금액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40대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한 지가 한 그래도 10년 이상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40대 남성 같은 경우는 뭐 결혼하셨을 거고요. 그죠? 생활비가 여러 군데로 많이 나갔을 텐데 이 20만 원이라는 돈이 이 보험 하나로 충족할까 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질병이 어떤 걸까요? 아마 아시죠? 그렇죠. 제일 많이 걸리는 질병이 아마 암일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암에 대해서 한번 보장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제일 많이 걸리는 한국인의 질병, 첫 번째 암입니다. 자막에 이제 나갈 건데요. 첫 번째 플랜은 암 플랜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요즘 제일 많이 걸린다는 암. 요즘 플랜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했냐면요. 지금 예전에 구성했던 질병 보험료는 2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막에 나가는 거 보시면 2만 원대죠. 2만 원대인데 2만 원대 보장으로
20년 갱신이지만 암 2천만 원에 요즘은 보험 트렌드가 진단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암으로 인해서 입원을 한다 하더라도 입원을 일주일 이상 시켜주질 않아요. 그리고 항암 치료는 대부분을 입원이 아닌 통원으로 치료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통원에서 방사선하고 항암 약을 먹죠. 그리고 수술 같은 경우는 제일 나중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비는 통원비나 항암 방사선이나 뭐 표적이라든지 이런 치료비 위주로 많이 구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로봇 수술비, 통원비 뭐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만 원대로 구성을 했어요. 그러면 2만 원대에다가 지금 2만 원의 보험료로 20년 동안 보장을 하시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암에 대해서 지금 구성을 했죠. 그럼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심뇌혈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내 머리를 지배하는 뇌입니다. 뇌에 대한 구성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40대 남성분이 뇌를 만약 치료를 1,000만 원을 구성하려면 비갱신이라고 생각하면 적어도 10,000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보장을 받고자 만 얼마에다가 뭐 수술비 뭐 이것저것 하면 몇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20몇만 원에다가 뭐 암하고 뇌하고 심장하고 막 다 하면은 뭐 기존 보험료하고 별 다를 게 없어요. 하지만 지금 보험료 보시면 2만 원대에다가 지금 뇌혈관에다가 뭐 2천만 원, 몇천만 이 다 해도 지금 8천만 원이 넘는 보장이에요. 그리고 20년 동안 보험료가 안 오릅니다. 거기다가 뇌에 관련돼서 혹시나 진단을 받아서 후유 장애가 남는다면 이 또한 또 2천만 원이라는 보장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2만 원대의 보장으로 만약 뇌에 관련돼서 또 진단을 받는다면 또 여기서 한 8천만 원 돈의 보장을 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암 보장 끝났죠. 또 뇌에 관련된 보장 끝났습니다. 그러면 또 세 번째 뭐가 남았을까요? 심혈관이죠. 네, 진동됩니다. 세 번째 심장이 남았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심장이 중요한 이유는 심장으로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맥 진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 질환 중에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흡연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고요. 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이제 부정맥 진단 많이 받으시는데 특히나 예전 같은 경우는 그런 급성 심근경색 그런 보장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여기 보시면 허혈성하고 부정맥 진단 이런 거 다 해서 2천만 원, 뭐 1,000만 원 해서 여기 또한 2만 원대 보장으로 20년 동안 보험료가 안 오르는데요. 지금 암 보장 끝났죠. 뇌 보장 끝났습니다. 세 번째로 또 심장 보장이 끝났습니다. 이 중에 암, 뇌, 심장 내가 어떠한 질병이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셋 중에 어떠한 질병이 오더라도 지금 이 세 가지가 한 6만 원대의 보장으로 이 보장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암, 뇌, 심 중요한 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뭐가 남았을까요? 뭐가 남았을까요? 안 아플 거를 대비한 게 남았죠. 네. 뇌 노후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안 아플 거에 대한 대비 노후가 남았습니다. 10년 동안 내가 10만 원씩을 따박따박 내 통장에 모았을 경우로 어떻게 될까요? 10만 원 동안 따박따박 놓으면 1,200만 원 모을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내가 70세부터 연금을 받는다고 하면 100세까지 살아 있을 경우에 거의 300%의 수익률입니다. 그러면 내가 20만 원 돈을 내가 보험료를 내서 보장을 받는 것보다 이렇게 6만 원대에 보장하고 10만 원대 연금을 냈을 때 그러면 한 17만 원대의 보험료죠. 그러면 보장은 보장대로 받고 또 내 연금으로 노후도 준비하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예전에 보장이 별로 안 좋은 거하고 지금의 보장은 보장대로 최소한의 보장도 받고 내 앞으로의 노후도 준비하고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확률이 더 좋은 게 좋을까요? 당연히 후자가 더 좋겠죠. 그렇죠. 보험은요.
예전 거가 제일 좋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보험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계속 조정하면서 계속 변화하는 게 좋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요. 리모델링이 어떤 사람은 리모델링이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나쁘다고 뭐 개개인의 뭐 다를 수는 있지만 보험은요 증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험이라는 건요 어차피 확률입니다. 내 성향에 맞게 내 보험 환경에 맞게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플랜 한번 짜보시면은 어떤 게 좋을지 한번 플랜 한번 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는 중대한 질병에 대한 보장들을 받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는 요즘 트렌드에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장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많았고. 근데 리모델링 이후에는 훨씬 더 적은 돈으로 암, 심, 뇌혈관 관리는 물론이고 노후 대비까지 이렇게 탄탄하게 챙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시해 주신 이 해결책 이외에 또 어떤 주의사항이 더 있을까요? 보험이요. 그 회사마다 각각 약간씩 약관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같은 보험이지만 회사별로 약관이 다르기 때문에 약관을 잘 꼭꼭 보셔야 되는 거고요. 개개인별로 그 병력 사항이 다릅니다. 같은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개개인의 병력에 따라서 어떠한 분은 꼭 유지하셔야 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병력에 따라서 유지를 할지 리모델링을 할지 그 부분은 꼭 고민을 하신 다음에 선택을 하셔야 되겠고요. 각 회사마다 그 인수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을 선택하실 때는 반드시 여러 회사를 비교하신 이후에 인수를 하시고 심사한 이후에 선택을 하시는 거를 꼭 주의 깊게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회사마다 보장 내용들도 다르고 개인들의 건강과 재정 상태도 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비교 분석을 해서 나에게 꼭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게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성근 전문가님 여기서 또 덧붙여 주실 이야기가 있다고요? 네, 지금 안소연 전문가님께서 그 리모델링 사례들을 좀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리모델링을 할 때는 또 기준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같은 이런 그 CI 보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대부분이 한 20년 납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 10년 정도 납입하셨던 분들을 사실은 그 부분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을 갈아탄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자산성 보험이 있고 비용성 보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리모델링 했던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만약에 우리가 암에 한번 걸리면은요, 우리가 3명 중에 한 사람은 암으로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걸 다르게 얘기를 하면 3명 중에 2명은 안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안 걸렸으면 그러면 어떠한 나중에 돈을 환급을 해야 돈으로 환원이 돼야 되는데 기존에 지금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때 보면 요새는 거의 무해지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해지한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만약에 안 걸리신 분들은 다 돈을 없애는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CI 보험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정도 납입하시고 앞으로 10년이 남았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보험은 그냥 유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지를 하시고 그러면 혹시 암에 안 걸리시면 이거는 나중에 20년 납이 아니라 한 30년, 40년 하면 내 돈 원금 다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존에 있는 보험을 얼마만큼 유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보험을 끝내고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탈 것인지 아니면 이 보험은 그냥 내비로 두고 혹시 부족한 부분만 보충을 하고 여기서 바로 갱신형을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갱신형으로 좀 보충을 한다라고 하면 자산성 보험과 비용성 보험을 적절하게 믹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험은 결국 확률과의 싸움이다 보니까 설마, 혹시, 만약에 하는 이 확률에 검증된 데이터를 더해서 전략을 세우게 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겠죠. 네, 오늘 방송 참고해서 개인에게 맞는 전략 꼭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참고로 금일 보험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고요. 저희는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첫 번째 궁금증은요. 네, 요즘에 사실 주식시장 안 좋다 이야기가 많은데 변액연금에 가입을 해도 괜찮을까요? 오늘 방송 보셨으면 아마 이 답을 다 드렸던 것 같은데 변액연금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연금은 장기입니다. 우리가 5년, 10년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20년, 30년 이후에 나의 노후를 위한 거기 때문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금이 적기입니다. 지금이 훨씬 더 좋아요. 왜? 삼성전자 아까 그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가 9만 전자 됐다가 지금 6만 전자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5만 전자죠. 그러면 9만 전자가 6만 전자가 되면 그만큼 30%가 디스카운트 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것을 살 수 있다면 많이 좌수를 모으고 시간이 지나면 이게 10만 전자, 20만 전자가 됐을 때 팔게 되면 여러분들한테는 같은 돈 다른 미래가 생기는 거거든요. 걱정하지 마시고 투자해도 되고요. 또 하나는 이 변액연금을 투자를 할 때는요. 그 펀드 설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좀 안정성이 요새 어렵다고 해서 안정성이 있어가지고 채권 쪽으로 많이 하시다 보면 수익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펀드에다 투자를 하셨다, 그 변액연금에서 펀드를 설정을 할 때는 가능하면은 뭐 해외 주식형이라든가 뭐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을 하셔서 전문가랑 상의를 하셔서 좀 그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좀 공격적으로 하시고 좀 나이가 조금 그래도 있으신 분들은 적당한 비율을 공격적으로 하고 나머지 이런 식으로 해서 펀드 구성을 잘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이 바로 변액연금의 가입의 적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오히려 지금이 적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직장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단체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는데 퇴사 이후에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은 한데요. 그 5년간 보험금을 200만 원 그 이하 수령을 하시고 또 5년 동안의 그 10대 질병에 그 발병이 없으신 분만 이제 무심사가 가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병이 없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병이 있으신 분은 그 심사를 통해서는 이제 거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 건강하신 분들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입이 가능은 하되 다소 까다로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다음은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실 것 같아요. 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중에서 어느 쪽에 가입을 하는 게 더 유리한 걸까요? 사실은요, 지금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의 그 판매하는 상품의 구조가요, 요새는 많이 같아졌어요. 근데 가장 큰 것은요, 생명보험에서는 사망을 담보로 하시거나 연금을 기준으로 종신연금을 받고 싶은 나머지 보장성 보험은 그래도 손해보험이 난데 왜 사망보험금은 생명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되냐면 사망보험금은 그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일반 사망일 경우에 모든 것을 지급하는 게 생명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따지지 않고 가입한 지 2년이 지났을 때 자살일 때도 그 나오는 게 생명보험입니다. 한데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사망을요, 질병 사망과 일반 사망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병원에 갔는데 몸에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병원에 갔을 때 수술을 하다가 돌아가시겠을 경우에는 이게 상해 사망인지 재해 사망인지 아니면은 그 질병 사망인지를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정이 안 되면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부검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검의 소견에 따라서 그 의료사고인지 아니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인지를 정확히 구분해야지 그거에 따른 그 사망보험이 지급이 되거든요. 또 하나는 손해보험사는요, 질병 사망을 80세까지밖에 보상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을 만약에 담보로 가입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생명보험에서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요즘은 일반 보험도요, 뭐 허혈성 진단비라든가 뇌혈관 진단비라든가 모든 것들이 생명보험에서도 다 판매를 합니다. 질병 후유장애라든가 모든 것을 판매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구분은 별로 없어요. 볼 것은
그 회사의 재력, 그다음에 보험금 청구했을 때 잘 주느냐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고 좀 회사가 탄탄한지 안 탄탄한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외려 더 좋을 것 같으네요. 네, 이제는 두 회사가 많이들 비슷해졌지만 이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생명보험이 더 나은 선택일 수는 있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다음 궁금증은요. 4년 전에 유병자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더 좋은 보험이 나왔다고 이제 담당 설계사분의 연락이 왔대요. 그동안 납입했던 보험료가 아까운데 이걸 어떻게 갈아타야 될지 유지를 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라고 합니다. 당장 갈아타십시오. 4년 전이면 그 참 오래된 보험 갖고 계실 텐데요. 예전에는 사실 처음에 유병자 보험 나왔을 때는 입원비, 뭐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입원도 4일째부터 보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요즘 어떤가요? 입원은 첫날부터 가능하고요. 입원도 일주일 이상은 뭐 병원에 일주일 이상 있으면 다 나가라고 합니다. 뭐 4일째부터면 뭐 보상 받을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 내는데 실제적으로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옛날엔 수술비, 입원비, 상해 수술비, 질병 수술비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어떤가요? 뭐 이상한 수술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요, 90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요즘은요, 입원만 아니면 다 받아줘요. 암이 걸렸어도 받아주고요. 예전에는 암 걸린 사람은 보험가입 꿈도 못 꿨는데요. 요즘은 암이 걸렸어도 몇 년만 지나면 보험도 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 요즘 유병자 보험 같은 경우는요. 사실 요즘은 뭐 30세 이상도 약 하나씩은 다 먹는 게 요즘 보험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아픈 사람이 안 아픈 사람보다 더 많은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유병자 상품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보험은 고민해 보시고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이익이시기 때문에 당장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4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보험들의 내용들은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주기적인 점검이 필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다음은 은근히 주위에 가입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 골프 보험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래요. 요새 그 MZ 세대들도 많이 골프를 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흔히 이 골프 보험의 그 기준이 제일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골프를 치면 홀인원, 알바스트로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떠한 그 풍토가 골프를 했을 때 홀인원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친구 같이 동반한 라운드 했던 분뿐만이 아니라 뭐 밥을 사거나 해가지고 뭐 선물을 주거나 해서 돈이 솔찬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골프 보험은요, 제일 중요한 게 홀인원 비용이 얼마냐에 결정이 돼요. 그래서 많은 되는데 최고 500만 원까지 나오는 회사도 있고요. 뭐 300만 원 나오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홀인원 비용을 그 골프 보험에서 지급을 하고요. 요새 스크린 골프 많이 치시죠? 스크린 골프에서 홀인원 해도 500만 원 아니더라도 몇십만 원 나오는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골프를 치다 보면 용품을 도난을 당하거나 또는 아니면 용품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용품에 대해서 수리나 도난을 당했을 때 다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또 골프장에서 또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고가 난 거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골프 보험은 그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홀인원만 한 번만 하면 다 뭐 내가 낸 돈에 대한 몇 배를 더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데 이 골프 보험은 한 번 홀인원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가입을 하는데 약간 제약을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가입하시면 좋을 거고요. 단독 골프 보험도 있고요. 그 기본적으로 운전자 보험에 골프 이런 담보를 탑재를 해서 같이 믹서로 판매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각 보험사마다 다 판매를 하니까 특히 손해보험사에서 많이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골프 보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누리면 또 내가 골프 보험 하나 갖고 있으면 홀인원을 해도 걱정 없으니까 홀인원 혹시 또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파이팅 하십시오.
홀인원을 걱정할 실력이라는 것 자체가 배가 너무 아프네요.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 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해 봤고요.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보험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까지도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